안녕하세요. 손 김기록치과 대표원장 김기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뼈이식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뼈이식술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며 그리고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이식술이라고 하면 일단은 뼈가 부족한 부분에 뼈를 보충해주는 개념입니다. 뼈가 있어야 우리가 임플란트도 심을 수 있고 그 부분의 형태를 다시 회복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뼈 이식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뼈 이식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뼈 이식술들이 있지만 크게 이제 나누어 보면, 기존에 나와 있는 뼈 이식제를 식염수에 섞어서 뼈가 부족한 부분에 올려주는 뼈 이식술, 그리고 식염수가 아니라 우리가 PRF, 혈액에서 뽑아내는 스템셀, 줄기세포들과 뼈 이식제를 섞어서 뼈 가루를 올려주는 경우, 또는 덩어리뼈를 통째로 뼈를 이식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골 이식제를 가지고 뼈 이식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골 이식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종골, 그리고 이종골, 그리고 합성골. 이름은 좀 어려운데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동종골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 뼈입니다. 사람에서 채취된 뼈 이식제를 여러 가지 가공을 거쳐서 이식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러니까 무슨 어디 질병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인체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무균 상태로 가공이 되어서 나온 동종골이 있고요. 이종골은 많이 쓰는 것이 우리 말뼈나 소뼈입니다. 말이나 소에서 나와 있는 뼈들을 다시 이제 후 가공을 거쳐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연조직이라든지 유기물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우리 몸에 이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내 있는 뼈 가루들이 이제 이종골이고, 합성골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학적으로 뼈 이식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뼈와 비슷한 물질들, 특히 칼슘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우리가 작은 뼈 조각들을 만드는 것이 합성골입니다. 뼈 이식제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가루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큰 덩어리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뼈 이식술을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루로 되어 있는 뼈 이식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루로 되어 있는 뼈 이식제들도 파티클, 사이즈에 따라서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아주 작은 파티클, 중간 파티클, 조금 큰 파티클, 그래서 사용 용도에 따라, 부위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뼈 이식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볼륨을 만들어주고 크게 키워줘야 되고 어느 정도 그 형태를 유지시켜줘야 될 때는 약간 크고 흡수가 조금 천천히 되는 그런 뼈 이식제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빨리 뼈를 만들어야 되고 빨리 우리 몸에서 뼈로 치환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곳에서는 파티클들이 조금 작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종골과 같은 흡수가 좀 빠르고 뼈가 잘 되는 그런 뼈들로 뼈 이식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뼈 이식제 중에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았던 자가치아 이식술이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발치를 해낸 뼈를 다시 가공을 거쳐서 뼈 이식체처럼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가치아 뼈 이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은 치아 자체의 성분 자체가 뼈랑 같은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동종골보다는 조금 더 흡수가 천천히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뼈가 되는 양 자체도 동종골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치아를 발치를 해서 뼈 이식제로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자가치아 뼈 이식도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또 하나는 우리 턱뼈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골반뼈라든지 아니면 무릎뼈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량의 뼈를 채취를 해내야 될 때는 자가골 이식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에서 뼈가 부족한 부분에 뼈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있는 뼈를 떼어다가 그 부분에 다시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도 덩어리째 큰 뼈를 떼어가지고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강 내에서 어느 정도 채취를 해서 그 뼈를 약간 다시 조절하게 편하도록 가루 형태로 부숴서 뼈가 부족한 부분에 이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뼈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뼈 이식제는 자가골입니다. 우리 몸 다른 부분에서 떼어낸 뼈를 가루를 내서 바로 뼈가 필요한 부분으로 치환을 시켜주었을 때 굉장히 뼈가 잘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동종골, 그리고 이종골, 합성골 순서로 뼈가 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뼈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썼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양의 뼈를 만들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뼈를 만들고자 했지만
동전골이나 자가골을 썼을 때는 이만큼 뼈 이식을 했지만 요만큼의 뼈만, 그러니까 조금 더 한 70% 60% 정도 이제 흡수가 되어버린 작은 이제 뼈 분량을 만들 수 있을 때가 있고요. 대신 이제 흡수는 천천히 되지만 어느 정도 볼륨을 유지해줘. 이 부피를 유지해줄 수 있는 뭐 이종골이라든지 합성골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부피를 유지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여러 가지 뼈이식제를 섞어서, 원장님들마다 선호하시는 뼈이식제가 다르겠지만은 저는 보통 자가골이나 동전골과 이종골을 합성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볼륨도 유지를 시켜주고 뼈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항상 똑같이 뼈이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동전골이나 자가골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볼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상악동 거상술이라든지 아니면 아래쪽 치아뼈를 이렇게 증강을 시켜 수직적으로 증대를 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골 폭이 굉장히 좁아서 이걸 증대를 시켜줘야 될 때, 유지를 시켜줘야 될 때는 이종골과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뼈이식 술에 대해서 그리고 뼈이식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전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방송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